이번 시간은 페이지 405페이지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봉수 파괴 원인. 이거는 우리 1차 시험에만 내는 것 아니고 2차에도 냅니다. 트랩부터 이런 거는 자주 냅니다. 2차에서도. 자, 그러면 봉수 파괴 원인을 보면 먼저 자기 사이펀 작용이 나옵니다. 첫째, 자기 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거 보시면 있죠? 기름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잡아라 캐세. 여기 눌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넣으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막 자서면 됩니까? 넘어가는데 끝까지 자섰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넘어가요. 맞죠? 관계없이 똑같이 내려갑니다. 일정 상태로죠. 이걸 학교에서 과학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한번 설명해 준 데 있습니까? 나는 과학쌤한테 이거 설명을 들었다. 안 들었죠? 제가 이야기해보면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손 아프도록 자는 거예요. 계속 석유골로에 기름 넣거나 뭐 해도 계속 잡는 거예요. 기름 넣을 때도. 제 동생은 그 큰 통에 다 넣을 때까지 계속 잡고 있던데. 내가 그랬지. 왜 그걸 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 동생이 관리사 자격증을 그때 4회인가 5회 때 땄거든요. 우리 땄는데 저한테 수업 듣기 그러니까 형한테 수업 듣기 그러니까 한번 들어라 이랬더니 어떻게 형한테 들어 이러면서 찍으면 놀랍게 체크만 해줬거든요. 그러더니만 몰라가지고 사이펀 현상을 몰라가지고 열심히 잡고 있는 겁니다. 잡아 이러면서 딱 나 가만히 놔두니까 쭉 넘어가거든.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하는데 이랬더니 사이펀 작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펀 작용은 이 U자간 원래 사이펀 작용이 뭔가 하면 이 U자 형태가 돼. U자간 형태에서 원래 사이펀 작용이라는 것이 사이펀 현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U자간 형태가 돼야 돼요. U자간 형태에서 물이 낮은 곳에서 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흐르는 현상 작용을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고 해요. 원래는 안 흘러야지 정상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사이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따서 사이펀 현상,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야 돼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를 할 때 배수할 때 만수 상태로 흘러서 파괴되는 거야.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변기에다가 물을 볼일 보고요. 바가지로 물을 조금씩 부어봐요. 조금씩 부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가죠. 근데 양동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확 들어보면 어떻게? 내려가죠. 사이펀 작용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사이펀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방지 대책은 자, 여러분들 그거 있죠? 기름 넣는 게 있죠? 위에
조그맣게 거 있는 게고 열으면 공기 들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열어보셨죠, 그거? 열어놓을 때 이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주름살 져가지고 있죠? 여기 조그맣게 게 여기 있었던 게 여기 열어라 이거야. 요거 열면요, 여기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양쪽으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싹 들어올리면 된다는 게. 저는 알아서 했는데, 보통 보면 열심히 자자가 이렇게 들어서, 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버리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고. 방지대책은 공기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대책은 바로 뭐다? 통기관. 공기를 공급해 통기관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해두시고. 그 다음에 유인 사이펀 작용 나오죠? 유인 사이펀 작용. 이것을 흡출 작용, 흡인 작용이라고도 하죠. 유인 사이펀 작용. 이걸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 흡인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위생기구를 P트랩을 쓰다 보니까 수직관 가까이에 트랩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 속에 수직관이 이렇게 있거든. 벽 속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야. 그럼 봉수가 여기 트랩에 여기 고여 있었거든. 여기. 트랩이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고여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기구에서는 물을 안 내렸어요. 상층에서 물을 쓰고 확 내려니까 여기가 저가 같습니다. 자동차가 확 지나가니까 주변에 낙엽이나 물이 확 쏠려 들어가죠. 그것처럼 여기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뭐가 생긴다? 진공 상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관 가까이에 위생기구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지나가는 일시 진공 상태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빨려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빨리 들어왔니? 빨리 들어갔니? 이게 그래서 흡인 흡출이라 하는 거야. 뽀뽀를 당했니? 뽀뽀를 했니? 이게. 그래서 이걸 수직관 가까이서 발생된, 그래서 이걸 진공 상태에서 발생이 된 유인 사이펀의 흡출 흡인 작용입니다. 그건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자 3번에 뭐가 돼? 그럼 방지대책 하면 이거죠. 얘도 방지대책은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 있잖아요. 물이 빨리 들어가기 전에 여기 통기관이 이렇게 통기관이 설계가 되어서 공기가 공급돼 버리면 되잖아. 그럼 공기가 빨리 들어가죠. 공기가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물이 무겁죠. 그럼 가벼운 놈이 딸려 들어갈 거 아니야. 공기가 맞죠? 통기관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야. 얘도 통기관 설치하면 돼. 통기관 설치 방지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출작용. 자, 이 분출작용 또는 토출작용이라고 하죠. 토출작용,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거는 하층 하류기구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층 하류기구 쪽에서 생겨요. 자, 지금 현재 이것도 수직관 가까이 서진 여기가 하층이다 보니까 물이 내려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수직관이 있는데 여기 가까이 하류기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여기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는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내려는 거예요. 물을 내니까 수직관에 공기가 압축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압축되니까 이걸 불어내는 거야. 여기 물이 있었는데
이 역압에서 압력이 커지니까 이게 실내로 봉수를 불어내는 현상이에요. 이게 분출 토출이야. 오바이트 한다 이게. 그 만약에 방지 대책이 안 돼 있으면 아파트에 저층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못 갈 거 아니야. 앉았다 하면 팍 쏴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냥 누기 전에 쏘면 덜한데 내가 놓았는데 쏴버리면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해요. 이게 분출 토출이네. 그래서 분출 토출은 하층 하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톤 작용에 의해서 물이 실내 쪽으로 불어내는 현상이 무엇이다? 분출 토출입니다. 그래서 하층이 나와야 돼. 얘는 뭐다? 하층. 자, 이것도 수직간 뭐다? 가까이 설치돼서 생기는. 그러면 얘들 둘이가 유인 사이펀하고 분출이 수직간 가까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근데 분출은 어디에서? 하층에서 발생을 하는 게 하층.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얘도 방지 대책은 뭐 하면 된다? 통기간 설치하면 되죠. 통기간. 공기를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모세관 작용하고 5번의 정발 있죠. 얘들은 종합문제의 지문을 자꾸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얘들은 지문으로 현재까지 나왔고. 자, 트랩 여기에 뭐가 껴 있어요? 머리카락이나 실이나 천조각이 껴 있어. 그걸 타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주무시기 전에 컵에다가 휴지 같은 거 하나 걸쳐놔봐요. 물 떠나고 다 넘어가죠. 타고 넘어가는 게 흡인식 사이펀 작용에서. 그래서 모세관 작용은 트랩의 머리카락이나 천이나 실 같은 기에서 그걸 타고 넘어가는 현상이야. 그럼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거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뭐 지하철에서, 서울은 지하철에서 많이 파는데 다이소 이런 데 가면 1,000원짜리 팔아요. 싱크대 두는 거. 그거 갖다가 제거하면 돼요. 제발 비싼 거 사가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야. 제거하면 돼요. 아, 그리고 밑에 트랩 뜯지 말아요. 트랩 잘못 뜯다가 세면기 파손된 비용이 엄청나요. 고치는 비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트랩을 뜯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트랩이 그었죠. 전에 한번 뜯어보려고 손으로 딱 틀렸거든. 뭐가 뚝 소리가 나. 근데 파이프가 스테인리스 파이프인데요. 뚝 부러져. 다 사갔더라고. 그래서 괜히 잘못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다? 그걸로 하는 게 비용 제일 싸고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1,000원의 행복이에요. 그게. 그거는 내가 다른 거는 권장 안 하는데 그거는 권장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발은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하면 물은 자연 정발되죠. 그래서 이거는 방지 대책 뭐 해주면 돼요? 기름을 뿌려가 유막을 형성시켜야 돼요. 유막을. 변기를, 내가 어디 한 달 동안 놀러 가려고 하면요, 여름에 변기에다 기름 뿌려 놓으면 돼요. 근데 조금 뿌리면 안 돼요. 유막을 형성시켜야 되죠. 기름이 가벼우니까 위에 뜨잖아요. 유막이 형성돼야지 물이 정발 안 돼요. 또 몇 방울 떨어 놓으면 다 정발되고 없어요. 그래도 또 기름 뿌려야지 또 휘발성 뿌려 놓으면 안 돼요. 신나나 또 이런 거 막 휘발 이런 거 뿌려 놓고 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운동행 간성작용 체크하세요. 강풍. 자, 강풍. 바람이 세게 불어요. 아니, 기타 원인으로 배관 중에 압력 변화가 심해요. 자, 어떤 경우가 하면 이런 경우예요. 누가 위에서 주기적으로 자꾸 물을 내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물을 자꾸 내려다 보니까 장난으로 물을 내리자. 하여튼 주기적으로 물을 내니까 배수 수직간의 압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동이 치고 있는데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배수관의 압력이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내가 확 내리니까 그 내려가는 간성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운동형 간성작용.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저걸 저지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떠밀으면 확실히 저질러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싹 너한테 딱 맞으려면 다 버리죠.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대변기 보면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내가 물을 내리니까요, 물이 이만큼 차 있었는데 물이 수위가 확 줄죠. 거기 이거예요. 운동의 가능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한 번씩 있었을 건데 변기 내릴 때 물이 이만큼 안 찰 때 있죠.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방지 대책이 그거거든. 격자 세 설치해야 되거든. 이거 이 격자 세 설치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욕조 같은 데 격자 세 있죠. 머리카락 걸리잖아 거기. 아, 이걸 대변기에 설치를 어떻게 해. 변기에다 이거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걸러서 뭐 하시려고요? 된장국 끓이려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저 나무에로 가가지고 있죠? 상류에서 있죠? 변호를 받는데 떠내려오는 걸 갖다가 할머니가 건져가지고 된장국 끓였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맞죠? 몰라, 그거 누가 그런 걸 만들어 이야기하는지. 자, 그래서 보시고, 운동이 근데 격자세 있죠? 설치해서 방지합니다. 근데 대변기는 격자세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기가 운동의 간성작용에서 파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6페이지 통기설비가 나옵니다. 통기설비. 자,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무슨 설비? 통기설비예요. 자, 그래서 407페이지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 있죠. 이거는 시험이 기출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통기관 설치 목적. 이렇게 시험을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트랩의 봉수보호,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봉수보호. 그리고 배수의 흐름 원활, 간내의 뭐다? 청결유지, 청결 체크하면 돼. 청결유지. 그리고 간내의 뭐다? 기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통기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도면에 나타날 때 배수관하고 통기관의 도시기호가 달라집니다. 통기관하고, 그럼 배수관은 실선으로 올 거예요. 배수관은 실선으로 이렇게 끄든지,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배수가 드레인의 D를 쓰면 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실선으로 끄면 배수관을 나타내요. 그리고 통기관. 통기관은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로 합시다. 점선. 아니면 벤트의 약자 V를 씁니다. 통기관이 벤트입니다. 벤트. 통기관이 벤트입니다. 벤트. 벤트의 약자 V를 쓰면 돼요. 그러면 통기관의 종류, 각계 통기관, 루프 통기관, 도피 통기관, 습식, 신정 결합 통기관이 나오죠. 그러면 직접 그려보도록 합니다. 배수 수평관이 있고요, 수직관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평관하고 수직관 중에 누가 간격이 더 굵어야 돼요? 수직관이 커야죠. 맞아? 내려오는 순서대로 자꾸 커져야 되겠죠. 상류가 강폭이 넓어요? 하류가 강폭이 넓어요? 산에 안 가봤어요? 골짜기 가면 폭 좁죠? 맞죠? 하류에 가면 하구가 엄청 넓어지죠? 똑같은 거잖아. 자, 앞전에 상식을 갖다 시험에 낸 거야. 밑으로 가서 자꾸 굵어져야죠. 맞죠? 내려가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대변기에 이렇게 그리는 거. 대변기에 위생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통기관이 이렇게 갈 겁니까? 그럼 이제 이 통기수직관. 통기수직관을 다른 말로 입관이라고 돼. 입관. 배수수직관이 있어요. 그러면
통기관이 이렇게 가면서 각 기구마다 일일이 하나씩 따준 거예요. 그 기구의 하류초로 따져요. 이렇게 따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트랩이 있으면요. 트랩이 있으면 통기관을 이렇게 이어서 따줘야 돼요. 기구의 하류초로 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를 공급을 해야지 물이 안 흐를 거 아닙니까? 만수 상태로. 맞죠? 여기서 공기를 공급해줘야 돼. 하류측에서. 그래서 기구의 하류측으로 통기관을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이다? 각계예요. 이것이 각계 통기관이 되는 거야. 그럼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비용은 어떻게? 많이 들어가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맞죠? 이게 각계 통계, 가장 이상적인 통계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루프 헤로 통기가 나오죠. 루프 헤로 통기가는 이거예요. 여러 기구를 하나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겁니다. 수직간에서 가까이 있는 걸 하류기구라 해요. 하류기구. 상류기구. 그럼 얘가 최상류기구가 되겠죠? 이게 최상류기구고, 얘가 뭐다? 최하류기구가 되는 거예요. 수직간에 가까이 있는 걸 하류, 멀리 있으면 뭐다? 상류야. 상류에서 하류 내려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통기관을 접속해 주는데, 최상류 기구의 하류측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거. 이것이 무슨 통기관? 헤로 루프라 해. 이걸 루프 헤로 한상 통기라 하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루프 헤로를 많이 씁니다. 루프 헤로 통기관. 이건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게 루프 헤로 통기관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기구 수가 나오죠. 2개 이상에서 몇 개? 8개 이하까지 가능하다. 근데 대변기는 안 돼요. 대변기는 3개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보다 써놓으세요. 대변기는 3개 이하. 대변기는 3개 이하까지 담당할 수 있어요. 이론에는 원래 안 나오는데 해드리는 거예요. 실무에서 대변기는 3개 이하까지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기는 배수 부하 단위가 크죠? 엄청난 물이 내려가거든. 그래서 8개까지 담당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통기관이 3번 도피 통기관이 나와요. 자, 도피 통기관은 바로 이게 도피 통기관이에요. 최하류기구 쪽에 여기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기 도피입니다. 최하류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해서, 그러면 얘는 이겁니다. 루프 헤로 한상 통기를 할 때야. 한상 통기를 했는데 기구수가 오버된 거야. 일반 기구수는 8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보통 기구수는 8개 이하까지 담당할 수 있다 했겠죠? 뭐 세면기 이런 건 8개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크잖아. 그래서 3개까지 담당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다 대변기라 했죠? 대변기가 지금 4개야. 그럼 담당 못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통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통기관? 도피 통기관. 그럼 도피 통기관은 자기 혼자 설치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누구 설치시다? 루프 헤로 한상 통기입니다. 루프 헤로 한상 통기를 했을 때, 맞죠? 한상 통기 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최하류 기구에 접속하는 게, 최하류 기구 하류처에 접속해서 도와주는 통기관이 도피 통기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식 통기관. 그 한상 통기가 루프 통기라고 했죠? 습식 통기관은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습식은 뭔가 하면 이런 경우에요. 세면기 때문에 사실 생깁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면기가 이렇게 이래 돼 있고요. 벽에 이렇게 배관을 해놔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원래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 세면기가 요 화장실 안에 있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아, 여기 벽이거든, 이렇게. 이런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면 돼.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예를 돕기 위해서. 원래는 반대로 그려야 돼. 그럼 여기 이제 통기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최상류기구의 통기관이 가면 여기까지는 사실 무슨 통기관이 되는가 하면 요건 루퍼야. 회로 통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최상류기구 접속했으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습식 통기관 되는 거야. 또는 서변 통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자, 왜인가 하면 세면기에서 물을 안 내리면 무슨 역할만 해요? 통기되잖아. 맞죠? 근데 세면기에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이 내려갔다가 해서 습식 서변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통기관 다 건식이거든. 공기를 공급해 주잖아. 병신, 그러면 습식은 나오려고 하면 통기관이 뭐가 단어가 나와야 된다? 배수.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정통기관 있죠? 배수 수직관 끝을 간격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옥상으로 개구해야 돼요. 그럼 이 통기관을 그대로 옥상에 개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 보시면 저거 많이 봅니다. 408페이지 하단과 같이 옥상에 이런 거 많이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이 무슨 통기관이다? 신정 통기관이에요. 옥상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건물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봐요. 아파트 보면 옥상에 이렇게 툭툭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신정 통기관이에요. 그 신정 통기관을 다른 말로 배수 통기관이라고 돼요. 신정 통기관을 배수 통기관이라고도 해요. 배수 통기관. 그럼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거야.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을 간격 줄이지 않고 옥상으로 연계해서 한 것이 바로 신정 통기관이에요. 그러면 통기관 중에 가장 큰 간격이 얘예요. 간격이 제일 큰 통기관이 뭐다? 신정 통기관이에요. 얘가 1등이 1등. 이제는 많이 바뀌었나 모르겠네. 아, 처음부터 제일 큰 게 결합 통기관이라 가르쳐놔가지고. 아, 저 공과학원에서는 다 똑같아. 전부 제일 큰 게 결합이라 가르쳐요. 설비를 몰라가지고. 출제됐던 문제 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저는 90년 초창기에 설비 자격증 공부하면서 책을 엄청 사다 공부했거든. 원서도 번역해보고. 그래 아는데, 와, 근데 전부 다 신정이 제일, 결합이 제일 큰 걸로 가르치는 거야. 학원에 실제로 결합이 제일 크다 가르쳤어요. 학원가에서 이런 데도. 공과학원에서. 거기 온 동네 다 퍼져가지고요. 관리사에서도 제일 큰 게 결합 통기관으로 통용이 됐던 거야. 저 혼자만 목이 부르 터지기 신정이 제일 크다 이렇게 한 건 아직 시험은 안 했습니다. 강경이 얼마 전에 이제 언급이 됐거든. 그러면 이겁니다. 신정 통기관이 그 모든 데 다 공급을 해야 되거든. 맞죠? 모든 데 다 공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이 제일 커야 돼요. 공기가 신정 통기관을 통해서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그거 다 공급할 수 없죠? 제일 큰 거야, 돼요, 신정.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요. 배수관 간격 줄이면 안 돼요. 그대로 연장해야 돼요. 그대로 연장. 그 배수 수직관하고 이꼬로 뭐다? 신정 통기관 간격 무슨 간격? 동일 간격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상식으로. 자, 이건 배수관하고 통기관이 있어요. 그럼 덩어로 누가 간격은 커야 될까요? 배수관이 커야 될까요? 통기관이 커야 돼요? 배수관이 커야 돼요. 이래 돼야 돼요. 같거나 커야 돼요.
통기관은 같거나 작습니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막 신정 통기관이 같잖아요. 배수관하고. 맞죠? 자,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코가 통기관이고 이게 배수관이잖아. 물 넣잖아요. 코로 물 드십니까? 그래서 이 통기관이고 배수관이고. 근데 코 막히면 뭘로 숨 쉬어야 돼요? 요걸로 쉬면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그때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크다? 배수관이 커요? 상식으로 알아도 돼? 자, 그리고 결합통기관 봅니다. 자, 결합통기관은 고층 건물에서 자, 배수 수지관과 통기 수지관을 연결해 준 거야. 요거하고 요걸 연결해 준 통기관이에요. 배수 수지관하고 자, 통기 수지관을 요걸 연결해 준 통기관이 결합통기. 이게 결합입니다. 이게 결합통기관이 되는 거야. 그럼 결합통기관은 사실상 이거죠. 배수 수지간의 통기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층에서 물을 안 내리면 이 배수지간 신정통로를 통해서 배수지간 공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상층에서 물을 내려면요 중간에 공기 공급이 안 되잖아. 수지간에. 그러면 이 우회로를 둬서 중간중간에서 공기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5계층마다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5계층마다. 그러면 얘는 고층 건물에 쓴다, 저층 건물에 쓴다. 고층 건물에 배수 수지간의 통기 목적으로 설치되는 통기관이야. 목적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지간의 통기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 결합통기관이에요. 결합통기관 보시고, 그 다음에 408페이지 특수통기 방식 나오죠. 특수통기 방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특수통기 방식은 자, 이거는 별도의 통기 입관을 사용 안 하는 거야. 얘는 명심하세요. 별도의 통기 입관, 수지관을 사용 안 하는 거야. 설계를 안 하는 거야. 통기 수지관을 설계 안 하는 거야. 그럼 배수 수지관을 통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거야. 그런데 특수 이음새를 활용하는 거야. 소벤트 방식과 섹티아 방식 나오죠? 맞죠? 소벤트와 섹티아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명심하세요. 별도의 통기 입관을 사용하고 특수 이음새를 활용해서 통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언급이 됐어서 지문에. 근데 답이 됐었어요. 섹티아 이러면서 냈거든요. 근데 소벤트 방식 체크해 놓으셔. 거기 공기 분리 이음새하고 뭐하고 썼다? 공기 혼합 이음. 체크하세요. 공기 혼합 이음새하고 공기 분리 이음새를 꼭 기억하세요. 이걸 쓴 방식이에요. 혼합 분리 나오면 뭐다? 소벤트. 섹티아는 섹티아가 나와야 돼요. 섹티아는 섹티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410페이지 있죠. 이 부분은 앞전에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건 다음에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수 처리 설비는 이번 단계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 가져야 되는데 똥통할 수는 없고, 똥통은 0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 배분될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는 없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인데 이번에는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가스 설비. 자, 가스는 한 문제. 가스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가스는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폭발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안전 기준을 낼 수밖에 없거든. 안전 기준을 내다 보니까 관계 법령에서 따온 기준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나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어 있죠. 도시가스법에서 이 용어를 다루고 있는데 용어에서 꽤 나왔어요. 그거 보시면 430페이지 보십시오. 430 고압, 중압, 지압 있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431페이지 그 보호시설 제일 나오죠. 이거 하고 나서 근데 그 보호시설 있죠. 이게 1회 때 냈어요. 이거 가지고 1회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거 가스는 법을 직접 갖다 낸 거야. 그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많아서 외우지 말라 외워요. 1회 때 내고 나서 안 냈어요. 아니 틀리지 말고 맞춰야죠. 왜 틀려요? 나오면 맞춰야죠. 편법 갑니다. 편법 가야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편법을 가야죠.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 봅니다. 431페이지 제2종 보호시설 공부하세요. 작잖아. 2종을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2종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뭐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거든.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가 별표 1에 나오거든. 그럼 그 1호, 2호, 1호가 단독주택이고 2호가 공동주택이거든.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제2종이다, 1종이다? 2종이다. 단독주택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으로 아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간 있죠? 공간. 그리고 다중주택이 있어요.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이것이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은 단독공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단독주택이야. 네 가지야.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다세대는 아닙니다. 다가구, 다중주택, 단독공간 이 네 가지가 단독입니다.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다세대는 기숙사, 이거는 공동주택이고. 이건 공동주택이에요. 다세대는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잖아. 다가구 주택은 구분 소유가 안 돼. 주인은 하나잖아요. 가구가 많은 거잖아요. 다중주택은 저거고요. 하숙집. 하숙집이 다중주택이잖아요. 다시 중에 이 세대가 들어가면 여가요.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자축에 가서 고압, 중압, 지압 있죠. 자, 압력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중압을 기준으로 잡아서 중압. 중압을 기준으로 잡아서 중압이 얼마 됩니까? 0.1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자,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무엇이다? 중압이에요. 이 중압입니다. 그래서 중압을 기준 잡아서 그러면 미만은 기산점은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뭐가 된다? 고압이 되는 거죠. 고압이고 그러면 1 이상이니까 기산점 포함이잖아. 그러면 0.1 메가파스칼마다 미만이 저압이 되는 거죠. 이게 저압인 거예요. 자, 그리고
431페이지 9번에 액화가스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얼마 이상? 0.2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걸 액화가스라고 칭합니다. 액화가스의 기준은 얼마 돼야 된다?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0.2.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433페이지 도시가스의 원료의 특성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 2번 보십시오. 가스 종류는 꼭 한번 읽어두세요. 이런 가스들이 있더라.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가스 인류의 특성 나오죠. 연소 시 재나 매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쓰고 있죠. 433페이지 하단에. 그 다음에 무공해 연료죠. 무공해 연료고. 그 다음에 무색 무침으로 누설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를 넣어놨습니까? 여러분들 가스에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놨잖아. 냄새나는 물질을 첨가한 거죠. 물질을 첨가해 놓은 거예요. 거기 향료라고 해요. 향료. 메캅탄 종류의 향료를 넣는 거예요. 메캅탄. 메캅탄 종류의 향료를 넣어놨어요. 보통 부치제라고도 하긴 하는데 냄새나는 물질을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스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프로판 썼을 때 있죠. 다 써가면 냄새, 가스 냄새가 나잖아. 그게 가스 냄새가 향료 냄새입니다. 냄새나는 물질. 초반보다는 뒤로 갈수록 냄새가 더 심해지거든. 향료가 밑에 깔려있다가 나중에 같이 이렇게 냄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폭발 위험이 있죠. 가스는 다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단지 안정성이 높나 낮으냐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LPG하고 LNG 중에 누가 폭발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LPG가 더 높다고 알고 있죠. 그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LPG는 누설이 되면 무거우니까 바닥에 체류가 돼요. 근데 LNG는 가볍잖아요. 그럼 어디 문이 좀 열리면 밖으로 나가요. 가벼우니까.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이 잘 일어나서 어디 따라다니죠. 묵직한 사람들 어때 됩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나가기 귀찮음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죠. 밖에 밥 먹으러 가자 해도 나가기 싫어. 그리고 그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겁니다. 가스가 공기 중에 일정 양의 희석이 돼야지 폭발합니다.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LPG하고 LNG하고 비교하면요. LPG가 소량이 차도 폭발하고요. LNG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차야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 누가 불고 불 튕긴다고 하죠. 빨리 때리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잖아. 가스 새더라도 처음에 바로 폭발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 가스레인지 잘못해가 안 틀어놨는데 또 새는데 또 틀어도 폭발 안 하죠. 일정량이 차야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폭발 위험성 높다? LPG가 폭발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LNG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있죠. 그거 참고해 놓은 거 있죠. 요건 9회 때 기출을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험 낼 때 요거 냈고요. 근데 순서는 다시 내는 거 잘 없어요. 지문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LPG하고 뭐가 나옵니까? LNG가 나오고 있죠. LPG하고 LNG. 그러면 LPG하고 LNG를 간략히 비교해 드릴게요. LPG하고 LNG를 간략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여러분들 많이 봤죠? 대표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LPG 어디서 봤어요? LPG 휴대용 가스레인지 있죠? 그거 LPG잖아. 그 옛날 가정용에 썼던 프로판 가스 있죠? 그게 LPG입니다. 그러면 LPG하고 LNG
LPG하고 LNG. LPG는 액화 뭐가 됩니까? 석유가스고. 자, 이거는 액화 천연가스죠. 액화 천연가스. 그러면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온 가스를 액화시켜서 만든 게 LPG입니다. 그래서 주성분이 LPG는 프로판가스가 있고요. 프로판하고 그 다음에 부탄가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메탄이잖아요. 그러면 자, 프로판은 화학기호가 탄소 3개에 수소 8개죠. 부탄은 탄소 4개에 수소 10개잖아요. 근데 얘는 CH4잖아. 맞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입니다. 그러면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어떻게? 무겁습니다. 공기보다 무겁고 얘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부탄가스죠. 부탄가스는 마이너스 0.5도씨 액화가 돼요. 마이너스 0.5도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추운 데서 때문에 화력이 안 좋은 거예요. 휴대용 가스레인지죠. 아무리 새 거 끼워도 똑같아요. 다 따라가고 화력이 약한 게 아니고 주변 온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부탄가스 쓸 때죠. 마트에서 팔잖아. 한 가족이 4개 들이도 들어가 팔죠. 부탄가스 한 번도 안 사봤어요. 4개가 한 세트로 돼 있죠. 근데 거기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부탄가스. 빨간색은 가스 색깔이 아니에요. 파란색이 그 부탄가스 색깔이에요. 그리고 프로판은 회색이잖아. 가스마다 색깔이 다 틀려요. 산소가 녹색 칠해놨잖아요. 산소 용접할 때 보면 있죠. 가스마다 색깔이 다 틀리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놔두면 되는데, 그러면 얘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누설되면 바닥에 체유되잖아요. 그래서 가스 경보기 또는 감지기라고 하죠. 경보기 또는 감지기. 그래서 이거는 가스 경보기는 바닥에서 30cm예요.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천정에서 몇 cm? 30cm 이내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탄소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구하고 같이 결합돼 가고 떼집니까? 하여간 O2죠? 산소하고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발열량이 커요. 얘가 발열량은 LPG가 더 커요. 발열량은 얘가 크고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발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결합되죠. 그럼 공기 소비량이 얘가 더 많은 거야. 공기 소비량이 얘가 더 많고 얘가 줍니다. 공기 소비량이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PG, LNG. 그러면 LPG하고 LNG 중에서 자, 근데 얘는 LPG는 이 생성 가스는 중독성 위험이 있어요. 가스 위험, 중독성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독성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LNG를 청정가스라고 칭하는 거예요. 중독성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가스 할 때는 문 열고 좀 하세요. 창문 열고 좀 공급되게.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 저겁니다. LPG 마십니까? LNG 마십니까? LPG냐? 부탄가스 마시잖아. 아이, 프로판 가스통 들고 가기 그렇잖아, 무거워서. 맞아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LPG, LNG는 얘는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죠. 이게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작은 용기에 저장이 돼, 안 돼? 이건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해요. 이거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장 시설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LPG 있죠? 이 LPG의 경우는 사용량을 킬로그램 퍼 아워를 사용합니다. 킬로그램 퍼 아워. 그런데 LNG는 최저거래죠. 입방메다 퍼 아워입니다. LNG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한 달마다 도시가스 적을 때 있죠. 입방메다를 적는 거예요. 몇 입방메다 사용했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NG는 2번 냈고 LPG는 1번 냈어요. LPG는 1번 냈어요. 기억하시고, 가수 그룹 중에 LPG가 있었습니까? LNG가 있었습니까? LPG가 있었죠. 근데 LPG는 1번밖에 안 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도시가스로 LNG를 공급한다, LPG를 공급한다? LNG 공급하잖아요. 맞죠? 도시가스로. 안정성이 이게 좋으니까, LNG가. 자, 그 측면 우리가 봐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가스 배관 쪽 있죠? 가스 배관. 가스 배관은 우리가 먼저 봐두실 것이 매설 깊이와 설치 강연에, 매설 깊이는 공동주택의 부지는 0.6m 이상 해준대요. 이게 최소 매설 깊이입니다.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로 한다? 0.6m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최소 매설 깊이가. 자, 이겁니다. 배관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정도 매설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폭 8m 이상 도로예요. 그때는 1.2m 이상 안전을 위해서. 그 폭 8m 이상 도로는 도로 폭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넓은 거죠. 이상인데. 이상이잖아. 이하가 아니고. 그러면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묵은 짐이 운반될 매설 깊이를 깊게 해주라. 그래서 거기에 디귿바에 폭 4m 이상에서 뭐다? 폭 8m 미만 도로잖아. 그 미만이 되면 폭이 좁죠. 그러면 큰 차는 못 다닌다는 거잖아. 그럼 주택가 도로에 막 트레일러 이런 게 다닐 수는 없죠. 특수 차량이 다닐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는 1m 이상 하면 되는데, 철도 부지도 엄청 무겁잖아. 기차 다녀야 되잖아. 맞죠? 기차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KT에서 한약 무게를 안 물어봤네. 물어볼 건데, 여기 철도청에 계신 분한테 물어볼 건데, 무게가 얼마인가? 그 기차 굉장히 무겁죠? 자, 그리고 저런 거 있죠? 이렇게 화물 운반하는 것도 있죠? 엄청 무겁더라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매립 깊이 깊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가세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배관의 지지 있죠? 이건 지문 한 번 썼습니다. 배관 지문 한 번 썼고요. 배관의 지지는 파이 13mm 미만일 때는 1m고, 파이 13 이상에서 33 미만은 2m고, 파이 33 이상은 3m마다 지지해주라. 자, 그러면 아파트 뒷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배관은 굵죠? 그게 3m마다 지지가 돼 있는 거야.
아파트 뒤 벽면 타고 올라가죠. 배관 지지가 돼 있잖아요. 도선생들이 그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다 저번에 한번 지지점이 떨어지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있었잖아. 내려오지 뭐 살려달라고 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배관에 이연매 있죠. 용접 이연매는 제입니다. 용접은 일체 접합으로 와서 누설이 안 된다고 봤고, 이연매 제하고 전기 계량기하고 전기 개폐기하고 거리는 얼마? 60cm. 이거는 암기해 놓으세요. 전기 계량기는 미터기죠, 맞죠? 그리고 전기 개폐기는 이거잖아. 전원을 공급했다 차단했다는 있죠? 이게 개폐기잖아. 60입니다. 근데 전기 전멸기가 뭐다? 스위치. 전기 전멸기. 우리 저거 주인네 저 켰다 껐다 하는 거.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실내등 전멸시키는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죠? 스위치가 전기 전멸기야. 그리고 전기 접속기는 뭐다? 전기 콘센트. 전기 콘센트하고는 얼마? 30 이상 이격식이라 이게. 그런데 절연 전선과는 10cm고 절연 조치 아니한 전선이나 단열 조치하는 꿀뚝하고는 얼마다? 15cm 이상 거리 유지시키면 되거든. 그럼 배관 이연매하고 이격거리예요. 자, 그리고 7번에 표면 색상 나오죠. 표면색 지상 배관은 부식 방지도로 표면 색상을 항색으로 도색하면 돼요. 근데 지하 매설관 최고암 사용 압력에 따라서 저압일 때는 뭐다? 항색이다. 중압 이상의 배관은 붉은색 적색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상은 예외 조건을 둬놨어요. 거기 체크. 이러면 폭 3cm 항색들 이중으로 표시한 게 표면 항색으로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배관 보십시오. 노란색 안 칠해놨죠? 아파트 배관에 노란색 칠해놨어요? 안 칠해놨어요? 안 칠했죠? 아파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게 항색 띠로 2줄만 표시하면 된다 이거예요. 항색 띠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건물에서의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의 원칙입니다. 노출 배관의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10번에 배관 외부의 사용 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도시가스 흐름 방향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하 매설시는 흐름 방향 표시할 수가 없잖아. 맞죠? 땅 속에 보이나 뭐. 맞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스 계량기 있죠? 가스 계량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게 미터기죠? 그래서 그 밑에 체크해 놓으세요. 430 안전기준이죠?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 개폐기하고 얼마? 60이고. 근데 꿀뚝 나오죠?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하고는 얼마? 30cm 이격식. 이게 꿀뚝이 30이래요. 아까 꿀뚝은 얼마? 15였죠? 가스 배관 이연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 좀 해 두시고, 그리고 위에 봅니다. 자, 가스 계량기 1번에 가스 계량기는 하기하고는 얼마 이상 이게나 2m 이상 이격식이어야 돼요. 자, 그 측면 한번 봐두세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443페이지 소방설비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